안녕하세요. 온토교 김정민입니다. 투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군요. 투싼 디자인도 좋고 가격도 2,435만 원부터 시작이라 이거 SUV로서는 괜찮지 않냐 뭐 이런 분위기예요. 이 모던 트림에는 스마트 스트림 디젤 선택으로 바꿀 경우에 191만 원 추가되고, 그러니까 디젤 모델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선택 옵션으로, 디젤 요즘 인기가 없죠. 그 다음에 469도는 NC 트랙이 들어가게 되면 196만 원 추가됩니다. 멀티미디어 내비 1이 151만 원. 무슨 내비가 이렇게 비싼가 하고 봤더니 여기에 많이도 붙어 있습니다. 후방 모니터도 붙어 있고, 풀오토 에어컨은 여기다 또 왜 묶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이패스 시스템, ECM 룸밀러, 버튼 시동, 스마트 키까지. 그냥 싼 거니까 여기에 대한 최대한 이 기본으로 구입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좀 옵션 구입하셔야 마진 남으니까 구입하세요. 이렇게 나눠놨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스퍼레이션이 3,155만 원. 여기도 디젤 191만 원, 469도 196만 원, 이렇게 쭉쭉 추가됩니다. 디자인 가격 분석은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자료가 많습니다. 또, 새로운 디자인 코드에 대해서는 이상엽 전무님이 신청 나오실 때마다 나오셔가지고 현대의 미래, 제네시스의 미래, 아주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시죠. 이거 참고하십시오. 저희는 디자인 분석은 꿈보다 해목 아닙니까? 눈이 있어서 좋아 보이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각자 디자인 호불호는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는 다른 분들이 다루지 않은 좀 핵심적인 부분 두 가지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신차 출시되면 좀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요? 사전 예약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전 예약 15,000대 돌파, 20,000대 돌파. 이건 제조사가 그것 때문에 현대기아가 아주 기구만장합니다. 우리 같은 정말 경쟁력 있는 차 파는 제조사가 어딨냐. 뭐하러 그런 워딩을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받으시기 위해서 사전 계약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좀 사전 계약해서 빨리 받으실 분들은 초기 결함이나 불량 이런 것들에 좀 유연하신 분들, 이런 것들 중요하게 안 보시고 그냥 제조사와 함께 서비스 센터 들락날락 하면서 수정할래, 이런 분들이 좀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엄청난 소비재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다 연구실에서 어떤 경우에서든 고려하고 나서 문제없이 출시를 했었어야지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십시오. 제발 기다리세요. 자동차는요, 절대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완벽한 제품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품목입니다. 특히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들은 전자장비가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요. 2017년부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안전사양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차선 이탈 방지를 비롯한 다양한 비상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요즘 기본으로 사도 거의 다 달려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65만 원, 69만 원, 투싼은 88만 원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다 차체의 구성, 설계 단계에서부터 엔트리까지 다 구성이 됩니다. 그 센서가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그걸 기본으로 다 넣어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최종적인 이제 레이더 같은 모델 빼고 몇 푼이라도 좀 더 받으려고 이걸로 좀 분리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모델에게는 그냥 기본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018년서부터 폭넓게 들어갔기 때문에 컨트롤 유닛, ECU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동차의 통신 규약은 RIN, CAN, FlexRay, 이더넷 다양하게 많아요. 프로토콜이. 근데 이게 점점 좀 대역폭이 몇십 킬로바이트서부터 100메가 bps까지 다 다양하고, 하네스는 이렇게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 노이즈에 따른 이 통신 오류, 또 펌웨어의 일시적인 오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기판이 먹통이 됐다든지, 핸들이 스티어링 휠이 잠겼다든지, 특수 기능이 구현이 안 됐는데 다시 재시동하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이런 일시적인 오류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초기에 다 못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오류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실사용자들이 사용해보고 그 보고들이 들어오면 제조사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1년 정도는 필요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6개월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금이라도 오류가 생기면 안 돼. 자동차는 무조건 문제없이 탈 수 있어야 돼. 하시는 분들은 넉넉하게 1년 기다리셨다가 사시고요. 또 아무리 못해도 6개월 정도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사전계약 받으셔가지고 이러저러한 문제 생기면 고속도로에 자동차 서서 발칵 뒤집어진 상황, 뭐 즉사할 뻔했습니다. 이제 그런 영상들 올라오고 고발하시는 분들은 막 얼굴 빨갛게 말씀하시고 또 그 컨텐츠를 또 잡아다가 또 조회수 올리시는 분들은 무게 딱 잡고 그렇고요. 네 그렇군요. 이런 그림 봐야 됩니다. 이게 스트레스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스트레스고 그거 보는 사람들도 스트레스다. 물론 그 밑에다가 또 뭐 흉기네 이런 나쁜 놈들 XX 욕하면 뭐 스트레스 해소는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함에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는 성격 같으면 미리 받으시고 아니면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조사에서 뭐 2만 대 돌파, 뭐 얼마 돌파, 뭐 몇 시간 만에 이런 거 자꾸 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래봤자 뭐 콧대만 높아지고 우리가 최고다 뭐 그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솔린, 디젤 요거 좀 구입을 유보하십시오. 제조사들도 신차가 출시되면 가솔린, 디젤 먼저 내보내요. 왜냐하면 이게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제는 가솔린, 디젤만 가지고는 못 팔아요. 이게 경쟁력이 안 됩니다. 성능, 연비, 환경 규제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EV로 넘어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부 전동화거든요. 하이브리드를 입히는 거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를 같이 출시하게 되면 소비자들도 경험해보면 압니다. 경험을 못 해보면 하이브리드가 뭐가 좋겠어 하겠지만 실제로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그 효율과 경제성 그리고 또 내구성 뭐 사실 하이브리드가 뭐 전기 모터도 들어가고 배터리 들어가기 때문에 내구성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더 내구성 면에서도 유리해요. 이건 나중에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적극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들 계속 하이브리드 사십니다. 왜? 내연기관 살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원시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전기 모터와 배터리 또 그걸 제어하는 인버터 BMS만 들어가도 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물론 초창기 하이브리드를 잠깐 경험하셨던 분들은 에이 내가 초창기 하이브리드 타봤는데 안 그렇던데 하이브리드 뭐 그냥 경제성 때문에 타는 거지. 그 왜 과거에 그 프리우스 초기 시절에 프리우스 타는 그 남자들 보면은 외국에서도 비아냥거렸어요. 뭐 좀 점생이다 뭐 이런 비슷한.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EV와 관련된 그 차세대 시장에 대한 관심이 또 증폭이 되어 있고 엔지니어링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터 제어, 배터리 BMS 기술이 굉장히 수준이 올라가 있습니다.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도 높아져 있고요. 킬로그램당 최대 250와트 정도까지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은 뭐 DPF, SCR, 뭐 EGR 더덕더덕 붙으니까 이게 제조사에서 수치 타산도 안 맞고 유럽을 비롯해서 뭐 각국에서 PM 규제해야죠. 녹스 규제해야죠. 디젤은 이산화탄소 규제는 좀 덜하죠. 1.6 기준으로 해서 가솔린 터보로 올리게 되면은 킬로미터당 150g 정도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디젤은 한 120g 정도, 130g 좀 안 되죠.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한데 다른 부분들 때문에 이제 환경 규제하겠다. 더 이상 디젤 도심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또 DPF는 이게 성능이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점점 성능이 저하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뭐 PM, 그 다음에 뭐 SCR도 마찬가지고요. 녹수 이런 것들이 또 대기 중에 노출되니까 얘는 안 돼, 앞으로. 그래서 경쟁력이 없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전체 그 제조사들, 내연 자동차들의 자동차를 평균으로 내보면 대략적으로 내연 자동차 가솔린 모델 기준으로 한 1km당 200g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모델, 또 소형 모델 평균 내보면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전기차의 하이브리드 뭐 다 이렇게 합산을 해보면 또 많이 내려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가솔린 엔진의 단점, 최대 단점이 냉간시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 걸고 어느 정도 효율 구간, 회전수 올리고 엔진이 열을 받아서 최적 구간으로 도달할 때까지 그때 연료 효율, 그 다음에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속도를 줄이고 나서 다시 재가속할 때도 굉장히 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시스트를 해주고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솔린 엔진의 약점을 커버를 해주는 겁니다. 냉간시 전기 모터는 뭐 아시다시피 뭐 연료를 소모할 일도 없고 배터리에서 공급되는 전원으로 최대 토크가 바로 처음부터 발휘가 되죠. 그러니까 가장 약한 부분, 토크 컨버터가 토크를 증대시켜서 최대한 없는 힘을 쥐어짜고 또 연료를 농으로 해서 많이 태워야지만 그나마 효율이 나는 가솔린의 그 초기 냉간시의 효율을 하이브리드가 제대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뭐 희박 구간 외에 뭐 재가속을 해야 되거나 또 뭐 고회전 시 약간 그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전기 모터가 조금씩 보완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 모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효율 증대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가솔린 엔진의 효율 저하 부분들을 전기 모터가 대부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효율을 뭐 딱 잘라서 이래서 머리 자르고 꼬리 잘라서 생선이 이렇게 컸는데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면 살 얼마 없잖아요. 그런데 머리와 꼬리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이 두툼한 살이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넓혀주는 그런 식으로 종을 개량을 하는 것이요. 그 역할을 하이브리드가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뭐하러 가솔린을 사고 뭐하러 시끄러운 그 딸딸이 디젤을 사나 하이브리드면 다 해결되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과거에는 소형 모델에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이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 또 전기 모터, 인버터 이런 것들이 원가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도 좀 작게 돈도 좀 덜 들이고 엔진도 뭐 성능 위주보다는 연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조합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중대형 모델도 하이브리드로 출시가 되면서 이 터보 차저 과급 엔진이 하이브리드랑 조합이 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이렇게 조합이 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 180마력, 200마력 가까운 출력의 내연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합쳐져서 200마력, 뭐 초반, 중반 뭐 이런 출력들을 지금 발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능 부분을 포기하고 경제성만 취득하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로 그동안 알려졌는데 지금은 성능 부분도 보완을 해주는 그리고 효율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와 내연 자동차, 가솔린 모델, 디젤 모델을 같이 출시하게 되면 뭐 당장은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가진 분들은 하이브리드가 추가되는 부품도 있고 고장나면 수리비 더 이것 때문에 당장은 많이 안 짓겠지만 한 명, 두 명 경험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내연기관 안 집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도 그걸 아니까 시차를 두고 출시를 해요. 이번에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뭐 같이 출시를 했다가 연비 문제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서 뭐 일부 중단이 됐었죠. 그 실제로 그 계약했을 때 64% 정도가 하이브리드 계약 고객이었어요. 이제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사가 뭐 그렇더라도 하이브리드 안 내면은 뭐 하이브리드 어떻게 살 거야? 아닙니다. 2021년부터 이 현대기아도 하이브리드를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환경 규제가 2021년부터 더 심해지는데 대표적으로 EU 같은 경우에는요, 이산화탄소의 그 배출량을 킬로미터당 95.1g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95.1g 이하로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게 되면 1g당 95유로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95유로면은 한 13만 4천 원, 5천 원 되겠죠? 뭐 13만 4천 원으로 잡고.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냐면 대부분의 그 20개 주요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거 못 맞추는 기준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데이터 회사인 PA 컨설팅에 따르면은 주요 13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2021년 한 해 동안 내야 될 벌금을 145억 유로로 환산을 했습니다. 20조 4,400억 원이에요. 20조 넘는 금액을 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그 기준을 못 맞춰서 벌금으로 내야 되는 내년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2021년 탄소 배출량이 전체 모델 합산으로 그 킬로미터당 109.3g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45억 유로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는 요 기준으로 따져서 계산해 보면 12억 2천만 달러, 1조 4,500억 원. 자, 지금 BMW 다임도 마찬가지고 현대기아차도 역시 많은 벌금을 내야 됩니다. 지금 하이브리드가 가장 많은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이 기준치를 완벽하게 맞추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대략 250억 원 가량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이 내연기관을 줄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신 디젤 같은 경우에는 2.0 엔진, 4기통 2.0 엔진 기준으로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km당 130g 내외입니다. 가솔린 모델은 1.6 터보 모델 기준으로 150g 정도예요. 그러면 2000cc 터보, 뭐 2500cc 터보, 3500cc는 비약적으로 들겠죠? 자, 그러면 이 1.6 터보 엔진 150g 배출하는 거를 내년에도 그대로 내게 되면은 50g 정도 초과하는 거죠. 한 55g 정도 초과하는 건데, 그럼 벌금을 얼마로 내야 되냐면 약 700만 원 내야 됩니다. 차 한 대 팔고 700만 원의 벌금을 내는 거예요. 그 차 한 대 팔고 700만 원의 이익을 못 거둬요. 보통 1.6 터보 엔진의 그 가격 대비 이 마진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 마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전기차 많이 만들어야 돼요. 전기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없으니까 요거는 많이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이 이제 평균적으로 내려가겠죠. 경감이 되니까.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보통 킬로미터당 30에서 40g 정도니까 여유가 많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킬로미터당 74g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좀 차체가 크고, 또 터보 엔진하고 같이 물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105g으로 조금 초과를 하는데, 뭐 내년 되면 이 기준도 좀 낮춰서 잡겠죠? 네. 요거 95g 정도로 그 이하로 내리는 건 좀 어렵지 않을 것 같고. 투싼도 이제 하이브리드 곧 나오게 되는데, 투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2021년 시장을 겨냥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80g에서 90g 사이, 그 사이에서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가 앞으로는 가솔린 모델을 입맛대로 낼 수가 없어요. 입맛대로 냈다가는 지금 뭐 유럽에서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뭐 미국이라든지 그 외 지역에서도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 이러한 환경 규제를 폭넓게 적용을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제조사들은 가솔린하고 디젤을 못 팔아요. 환경 규제 때문에. 팔려면 마진보다 더 큰 벌금, 더 많은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 바보짓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조사가 지금 가솔린 모델 먼저 내고 최대한 기본 가격 낮춰서 경쟁력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는 끝물 가솔린 내연 엔진 밀어내기 위한 겁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상황을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 되면은 이제 환경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만 뭐 환경 규제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가솔린 많이 내고 유럽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체 하이브리드를 만들고, 또 지금은 수출이나 뭐 내수 라인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각 모델마다 하이브리드의 비중을 높여야 되고, 그래서 전기차도 한꺼번에 여러 모델을 현대에서 기획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기획하지 않으면은 지금 제네시스 뭐 3.5, 2.5 또 뭐 다운사이징 좀 적극적으로 현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규제 관련된 벌금만 해도 이게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맞추려면은 결과적으로 전동화밖에는 뭐 하다못해 일부 전동화를 포괄적으로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왜 나오는지, 이렇게 큰 차의 하이브리드가 왜 몰리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다리세요. 지금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나왔으니까 그 덥석 집어가지고 기본가 이러시면은요, 이거 차 얼마 못 타시고 불만스러운데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왜 이제 나오고 이보다 더 좋은 전기차, 이런 생각 때문에 오래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왕 뭐 나는 전기차 못 믿으니까 앞으로 10년간은 내연 엔진으로 버틸래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로 버티세요. 그리고 내년 되면은 현대 기아차에서 하이브리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 할 겁니다. 거의 뭐 절반 정도는 하이브리드로 채워 나갈 거예요. 토요타가 그렇게 하이브리드에 대한 비중을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의 기준에 도달을 못해서 약 250억 원가량의 벌금을 내야 될 입장이라면, 다른 제조사들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 적극적으로 드라이브 할 겁니다. 지금 제조사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EV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환경 규제 때문에 가솔린 디젤 엔진은 더 이상
예. 일부 전동화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아이스 엔진 상태로 판매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순수한 아이스 엔진은 이 자동차 시장 끝물 중에 끝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에 큰 돈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부 전동화가 되어 있는 모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하이브리드 기술이 지금 상당히 효율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의 거의 단점들 대부분이 하이브리드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연비 면에서 지금은 순수한 아이스 엔진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거 경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아이스 엔진, 가솔린 엔진으로 뽑으실 분들은 옵션 막 넣어가지고 비싸게 뽑지 마십시오. 아주 저렴하게 필수 옵션만 넣어서 투싼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만 원 중후반대에서 그냥 딱 선을 그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이제 싼 맛에 타기에는 좋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한 400만 원 정도. 그리고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내연기관 판매하면 좋아요. 이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동차 제조하는데 뭐 한 1,000만 원 만약에 들어간다고 치면 대략 30%에서 많게는 40% 차종에 따라서 그 정도의 원가가 들어갑니다. 평균 잡아서 한 33%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원가 부담이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도 안 되는 모델들이 많습니다. 전자제품, 뭐 PC 같은 경우에 더 제조 원가가 더 그거보다 낮아요. 이게 뭐 제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인건비도 줘야 되고 개발비도 줘야 되고 또 유통도 시켜야 되고 판매 마진도 줘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많은 부분들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조 원가가 그걸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다 판매하게 되면은 뭐 6%에서 8%, 10%가 안 돼요. 최종 이익이. 그렇게 제조를 해도. 근데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이 재료비는 굉장히 높아요. 배터리가 1.34, 1.56, 뭐 1.79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순수 원가만 해도 굉장히 비쌉니다. 거기에 뭐 BMS 들어가죠. 전기 모터 들어가죠. 모터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고압 배선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서 추가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우리가 400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재료비는 뭐 200만 원 이상, 뭐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하이브리드를 얹게 되면 이게 추가로 받는 비용 대부분이 제조 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많이 팔면 팔수록 제조사 입장에서는 달갑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이브리드를 소극적으로 많이 만들려고 하질 않았어요. 가솔린 디젤 엔진을 많이 팔려고 했지. 가솔린 디젤 엔진이 이미 원숙했고 뭐 생산 설비도 많고 원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이 전동화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전동화는 뭐 이걸 제조사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소극적인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소비자들에겐 좋은 겁니다. 소비자들에게는 하이브리드 선택하시면 좋은 거죠.